안녕하십니까. 재창업사관학교 차상호 소장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 이 막노동 노가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시고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제가 2탄으로 오늘 조금 더 종류, 어떤 노가다나 이 막노동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에 맞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직업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인구 중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날 때 기존에 했던 일을 하면서 조금씩 부가적인 수입은 얻고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건설업이 기본 골조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건설이라고 하면 메이저급이 있고 2군, 3군이라는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공장형 아파트, 오피스텔, 그냥 일반적인 주택을 지시는 이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이 밑작업을 많이 합니다. 골조를 많이 하는데요. 골조 쪽에서도 이제 골조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이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터나 이 전체적인 이 디자인이나 아니면 설계도를 많이 만듭니다. 그게 맞춰갖고 이 아파트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처음으로는 골조, 그리고 토목, 그 다음에 이제 골조나 토목이 올라간 다음에는 거기서도 이제 거의 대부분 골조 토목은 겨울이나 아니면 우기 때는 일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거의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절이나 아니면은 이런 천재지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돈은 많이 벌죠. 다른 거에 비해갖고는.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 이 안에 있는 설비나 아니면은 장식, 설비에서는 뭐 소방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에어컨, 환풍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일러, 지역 난방이나 아니면 개별 난방이나 보일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온수나 냉수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장식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부가적인 안에 있는 돌, 거의 이제 마지막에 들어오는 걸 장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경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그에 맞춰갖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노가다나 일당직 같으면 일용직이나 노가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 해갖고 나와갖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사람을 뭐 150명, 200명, 많게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까지 투입을 해갖고 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거는 그 현장 소장에 따라 관할이기 때문에 어디 같으면 청결하고 깨끗하고 하는 데일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필요한 부분 이런 곳에 투입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용직이 아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거의 현장이나 가시다 보면은 반장이나 이렇게 해서 뭐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일을 잘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쏙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력이
뭐 1년, 2년도 있겠지만은 기본 다른 데 기술직보다는 그렇게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갖고 이제 금액적으로도 많이 덜 수 있을 것이고요. 특수 직종 같으면은 경기 수도권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방 쪽도 하는 것도 있고요. 장식이나 아니면은 거의가 큰 업체들은 수의 계약이나 계약을 맺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입찰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D업체가 있습니다. D업체 제가 이제 좀 뭐 일을 할 때 D업체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D업체 같으면 아침 뭐 많으면 점심에도 조회를 합니다. 뭐 기본적인 룰이나 새로운 안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조회를 하고요. 끝나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 한 5시면 퇴근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아침 한 7시 출근하셔서 5시 정도면 퇴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는 게 일용직이나 아니면 일용 뭐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업체나 이런 저기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이 법규로 바뀌어서 이 개인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좀 법안이 좀 지금 보류 중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더 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좀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내년 정도 같으면은 일당직의 개념이 없고, 이기 개념이나 아니면은 내 물량으로 해갖고 돈이 나간다고 하고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게 돼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한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진짜 사업으로 하실 생각을 마음 먹고 그냥 일용직에서도 하시다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 배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직종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그냥 외국 쪽에서 모셔갖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 비자를 막는다고 해갖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갖고 많은 업체들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외국 노동자가 없으면은 건설 현장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외국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노가다나 아니면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큰 업체를 보면은 외국인 분들 따로, 그 다음에 내국인 사람들 따로 이렇게 하고 믹스를 해갖고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돈을 어떤 식으로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기술이라도 그냥 하루하루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술을 배우셔갖고 좀 써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팁으로 인테리어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기본 외형에 안에 있는 것만 장식이나 이런 걸 꾸민다고 합니다. 그것도 장식에 어떻게 보면 속하는데요. 몰딩이나 아니면 아트월, 마루, 대리석, 그리고 상판, 그리고 주방, 화장실, 그리고 입구, 뭐 현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하면은 금액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면은 그게 눈먼 돈이 되는 거고, 알지 못하면 그게 돈인지 아니면은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신규 현장에서 처음부터 골조 올라가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인테리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영역에 또 눈을 뜰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소장급이나 하면은 뭐 거의 몇억 단위, 몇십억 단위도 되고요. 적게는 한 2천, 3천, 5천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 하시면서요.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투잡을 하시던가, 여기서는
새끼 소장이라고 해서 맡겨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 미끄럼 방지 에폭시를 까는 일을 하는데, 그 여사장님은 한 달 정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인력을 써서 하면서 지금 1시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차도 6개월 만에 바꾸시고, 아파트도 월세로 사주셨는데 이제 전세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이 건설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욕심을 부리면은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폭삭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 외적인 사람들과도 많은 친분과 교우를 쌓음으로써 이제 사회나 경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만 보시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보시면서, 그리고 많은 인맥을 쌓으시는 게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게, 이야기하고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상 재창업 사관학교 차상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